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주짓수 수련을 하기 위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바이크 입하고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건우가 방학 기간이긴 한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오늘 그 다음에 내일은 아마 건우가 주짓수를 마지막으로 한번 갈 것 같고요. 목요일도 일단 건우가 좀 집에서 쉬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저만의 방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바이크 입하고 여러분 복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하루는 또 건우와 같이 주짓수 수련을 가면 방송을 좀 못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다시 이제 또 바이크 입하고 재밌게 한번 오늘부터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아버님이 그 우아범의 주유소 둘도 없는 애청자시거든요. 그 택시 운전을 하시니까 제가 올리는 방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또 그 손자인 건우와 함께 나오는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아주 꼼꼼히 챙겨 보시는데 최근 뭐 제가 뭐 크게 바쁘진 않았지만 조금 뭐 아이템도 조금 없고 그래서 방송을 며칠간 쉬었는데 어저께 전화 오셨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야 요즘에 왜 방송 안 올라오노? 무슨 일 있나 이러길래 아니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건우 방학 기간이라서 전에만큼 방송이 좀 규칙적으로는 못 올라가고 있네요 했더니 알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이랬더니 방송이 안 올라와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또 올라갑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오래간만에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많고 왜냐면 그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일들부터 말씀드리면 이틀 전인 주말 토요일 날 한판TV 조준호 조준현이 저희 우아유도관에 와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세미나를 직접 참여하진 않았고요. 저희 간원들이 이제 참여하고 또 외부에 오신 분들 또 저희 체육관에서 하니까 조금 그 편안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촬영을 좀 했습니다. 촬영했고 대신에 이제 그 쌍둥이들이 어떻게 이제 유도를 지도하고 어떤 세미나를 하는지 제가 옆에서 생생히 지켜봤거든요. 와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준호 조준현의 한판TV 세미나 관련 그 또 내용은 언제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대회 분석입니다. 대회 분석이라서 뭐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그 지난 8월 20일 날 그 강서실내체육관에서 부산시장배 유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제가 듣기로는 한 800~900명 정도, 900명까지는 안 되고 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서 아주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이제 또 부산의 유도 대회 하나를 이제 잘 치루었거든요. 대회를 이제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순수하게 유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회가 이제 잘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이거를 조금 제가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테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여타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와 친분이 있는 여러 관장님들에게 또 의견을 물어서 같이 좀 종합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기분 좋게 장점 몇 가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개최 부분입니다. 개최 부분. 지난 4월경에 있었던 해장기 대회에는요, 그 하루 전날 개최해서 아주 이제 혼란스러움과 복잡함, 그리고 아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 개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완벽했다라고 할 정도로 개최가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변화된 내용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사직동 유도회관에 위치한 그 1층 유도장, 그 다음 유도장 옆에 보면 여러분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또 태권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유도장 한 군데에서만 개최를 진행하고 태권도장은 좀 그 선수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사리 구분을 지어서 태권도장과 유도장 양쪽에서 개최를 진행함으로써 훨씬 더 그 짧은 시간에 원활하게 개최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내용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 그보다도 더 좋았던 건 전에는 그 이제 개최를 관리하는 그 임원들이 종이로 된 대진표를 가지고 일일이 이제 선수를 수기로 찾아서
특정 선수가 나오면 누구냐고 확인하고, 그러면 만일에 초등부다 그러면 초등부 페이지를 찾아서 체크를 하고, 다시 그 다음 사람이 일반부다 그러면 다시 또 종이를 넘겨서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노트북을 딱 설치해 가지고요, 저희 부산시 대회만 하면 사용하는 그 대진표 어플 있지 않습니까? 매치 포유로 들어가서 바로 그 선수 이름을 딱 치니까 대기하는 동안 바로 제 이름이 이제 만일에 우아범이다 그러면 우아범입니다 하면 우아범만 딱 치면 이름이 바로 딱 뜨더라고요. 거기에 그 합격 불합격을 표시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수기가 아닌, 이제 물론 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입력하시는 분이 숫자를 입력하니까. 그래서 몇 킬로그램으로 통과했는지 또는 몇 킬로그램으로 탈락했는지를 정확하게 전산에다가 입력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개최가 끝나는 쯤 되니까 내 체급에 누가 개최를 탈락했는지도 모든 선수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뭐 가히 뭐 최첨단 방식으로 그 개최하는 방식이 바뀌어서 너무나도 좀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보잘것없는 유도인의 한 사람이지만 부산시 유도회와 그 다음에 그 경기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점입니다. 경기장이 물론 이제 사전에 예고는 되었는데 경기장에 갔더니 정규 경기장 규격인 8m, 8m가 아니고요, 1m씩 줄어들은 7m, 7m 경기장으로 5개 경기장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거는 완전 이제 모 유도관 관장님이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던데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이전에는 우리가 경기장 3개나 4개로까지 했거든요. 4개로까지 한 게 최고로 많이 했는데, 같은 장소에 경기장 매다수 1m씩을 줄이니까 경기장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7m, 7m씩 한대 해가지고 전혀 뭐 경기에 지장이 있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평상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8, 900명 나오면 저녁 한 6, 7시까지 하겠구나, 심지어는 뭐 저녁 9시, 10시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아주 그냥 한 방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어떤 경기 운영 방식으로 예상했던, 이제 물론 경기부는 예상을 했겠지만 기존의 우리 지도자들, 저 같은 사람 유도인들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경기를 마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상 관련인데요. 시상도 사실은 이제 제가 몇 번을 부탁을 했던 것들이 뭐 제가 꼭 부탁해서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홍보부의 서장수, 배움유도관 서장수 위원장님이 아마 강력하게 추진해서 이번 대회부터 전격 시행되었는데요. 이제 자율시상입니다. 자율시상. 이게 뭐냐면 시상식을 다 마치고 따로 하지 않고요, 시합장 바깥쪽에 아주 이쁘게 시상 그 장소, 시상대를 설치하고요, 메달 딴 사람이 개별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서 저 누구 입상했습니다 라고 체급을 얘기하며 그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달을 받고 바로 시상대에 본인이 서서 기념 촬영을 하고, 이렇게 시상이 진행되니까 뭐 시상식 한다고 따로 기다릴 필요도 없고, 시상이 끝난 사람들은 바로 메달을 수령할 수 있고, 뭐 바쁜 일정이 있으면 바로 집으로 또 퇴근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정말 원했던 건데 이번에 제대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지든 이기든 준결승부터 시합을 하는 그 선수들은 이 메달 입상자지 않습니까? 준결에서 지면 3등, 준결에서 이기면 결승 진출, 결승에서 이기면 당연히 금메달이고요, 또 결승에서 지면 은메달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메달 입상에 해당되는 선수에게 시합 마치고 수고했다, 저기 특정 장소 안내해 주면서 저기 가서 시상식을 하고 오너라, 굳이 이제 지도자가 가지 않더라도 같이 응원으로 온 가족, 지인들이 같이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주문했습니다. 물론 시상대 위에서 찍는 사진도 멋있지만 좀 시합장을 배경으로 해서 메달을 목에 걸고 찍는 사진도 그림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간원들에게는 시상식하고 꼭 집에 바로 가지 말고 메달을 목에 걸고 관장님한테 와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다 데리고 와서 저한테 오면 그 시합장을 배경으로 또 멋지게 기념사진 한 장씩을 다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너무 보기 좋았고요. 진짜 뭐 제가 뭐 때로는 또 유도의 행정이나 이런 대회 관련해서 비판 아닌 비판도 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2번, 3번, 100번도 칭찬을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금 장점으로 칭찬을 드리자면, 경기 진행을 하는
경기 운영 요원들의 아주 봉사 정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도자나 선수가 아니라면 시합장인 1층에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관중석에서만 계셨을 텐데 저는 이제 사이드 코치를 본다고 1층 시합장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대회부터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부산시 유도의 경기를 운영하는 경기 임원들, 경기 요원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 물론 이제 경기부에서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겠죠. 이분들의 사명감, 봉사정신 너무나도 남달랐습니다. 뭐냐면 보통은 경기 시합할 때 지금 현재 1경기장에서 특정 시합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대기 선수들로 다음 시합을 하는 대기자들로 한 2팀, 3팀 정도까지 대기를 시키거든요. 근데 어느 시합장을 가더라도 5팀, 6팀 정도까지 미리 몇 번을 공병을 하고 그 다음 시합 끝난 사람들 다음 경기가 있으니 자리 이탈하지 말고 근처에 대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안내 멘트를 수시로 계속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매치 포유 어플을 핸드폰으로 관리자 모드로 계속 확인하면서 전혀 시합이 중간에 끊기거나 선수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완벽하게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젊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고맙다, 고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생각한 이번 대회의 최대 장점 한 4가지들을 한번 꼽아 보았거든요. 그 이외에도 제가 또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관중석에서든 또는 기타 시합장에서든 또 새롭게 변화되거나 또 다른 시도와 다른 대회에 비해서는 아주 순조롭게 돌아갔던 장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고요, 이제는 단점입니다, 단점. 이런 것들은 조금 다음 대회는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에하고는 틀리게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진 않겠지만 순수하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누가 듣고 누가 안 들을지는 모르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아주 힘이 없는 하나의 작은 목소리지만 또 이게 부산시 유도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몇 가지 수정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보면요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아까 전에 앞서 제가 경기장을 5개로 운영함에 있어서 예상 시간보다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경기가 마무리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좀 더 일찍 마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개회식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개회식이라고 말만 해도 또 좀 탄성을 지를 만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개회식이 원래 계획되었던 개회식이 1시간이었고요. 그 1시간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회식 일부 내용 중에 정말로 대회 계획을 알리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거는 개회식의 행사에 해당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짧게는 한 10분, 진짜 길어봤자 한 20분 정도의 내용이더라고요. 나머지 한 30분 이상 40분이 시합장에 오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카타 내용으로 대부분의 시간 30분 이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카타의 중요성, 그리고 특히나 우리 부산시 유도에는 카타를 또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관객들에게 좀 카타를 소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응원온 가족 지인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이제 함부로 카타가 너무 싫었어요 라고 말 못하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 카타를 보는 동안의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무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카타를 다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 굳이 카타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합장이 5개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시합장에서 5개의 카타를 동시에 진행했다면 그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땐 10분 안으로 아마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개회식을 함에 있어서 식전 행사나 식후 행사로 뭔가 이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는 너무나도 좋지만 그게 만일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도 시범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그게 만일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도인 중에 옛날에 유도했던 사람 또는 유도인 중에 현재 가수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 음반을 낸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와서 신나는 노래를 한두 곡 정도 불렀다면 마찬가지죠. 노래 2곡 부른다 하더라도 10분 내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유도와 관련된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을 한번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관중들이 아마도 시간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더라도 지루하거나 무료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회식에 있어서는 개회를 하고 축사를 하고 대회사를 하는 것 정도가 또 선수의 선서, 심판의 선서 정도가 가장 적당한 저는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대회에서 굳이 개회식을 할 필요가 있나라고까지 생각하지만 그거는 또 제가 함부로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대회에는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되면 좋을 듯하다라고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이고요. 제가 봤을 땐 조금 오게티나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시간 구분이거든요. 뭐냐면 지금 현재 부산시 유도회는 매치포유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만일에 시합 뛰는 당사자라면 나의 경기가 몇 경기장에서 몇 번째 경기인지까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뭐 앞쪽의 경기, 내가 100번째 경기라면 그 100번째라고 하는 시간을 추측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선수들한테 뭐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좀 일찍 오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유도한 사람들은 대회 중간에 있는 개회식을 다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시합이 오후 2시, 3시에 있다 하더라도 11시 개회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늦어도 한 11시까지는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도 지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대회 가능하다면 그 예를 들어서 1경기장부터 5경기장까지를 아침 9시부터 초등부만 다 돌리는 겁니다. 5개 경기장을.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안에 초등부 경기가 다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초등부 이상 중고등부는 11시까지 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11시부터 또 5개 경기장에서 중고등학생을 다 돌리면 초등부보단 인원이 좀 많을 테니까 한 3시간 정도면 분명히 중고등부의 그 시합이 다 소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학 이상 일반부는 11시부터 3시간 뒤인 2시까지 시합장에 오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시부터는 마칠 때까지 대학 일반부들이 시합한다 그러면 또 한 2시간 안에 모든 경기가 끝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마치는 시간은 똑같지만 시합장에 와서 대기하는 시간은 엄청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런 문제점은 있을 수 있어요. 단체전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뒤끝 무렵에 말씀드리겠지만 굳이 지금 현재 단체전 방식은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제가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대회를 갔는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이전에 있던 단체전 시합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개인전 시합으로만 그 이틀간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단체전이 좀 안 해도 될 만한 이유는 제가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초등학생이 아침 9시에 시합하려면 집에서 부모님들까지 엄청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바꾸면 되죠. 뭐 중고등학생도 자기 차량으로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아사리 나이가 많은 일반부들은 뭐 자기 차로 자가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 아침에 9시부터 온다고 오라고 불러서 시합을 하면은 2시간 하고요. 그러면 11시부터는 이제 주말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좀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11시부터는 초등부, 그 다음 중고등학생은 마지막 타임 이런 식으로 좀 세 파트 정도로만 나눠서 시합을 하면 시합장에 와서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가 뭐 물론 금메달을 따면 좋지만 첫 판에 시작하자마자 한 10초 만에 지고 메달도 못 따고 집에 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의 어떤 실력 탑보다는 기다리는 지루함, 기다리다 지쳐서 졌다라는 이유로 100명 중에 5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유도를 간두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합을 조금 시간 구분을 지어서 운영을 해주시면 물론 그렇게 되면 유도에서 원하는 개회식 참여자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11시쯤에 있는 선수들이라도 개회식에 참여한다면 뭐 개회식의 의미가 사실 개회식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편의상 중간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조금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간만에 방송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은데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은 다 들으신다 그러면 공감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뭐냐면요, 여러분. 당일 개최입니다. 당일 개최. 지금 제가 이제 유도에 어떤 건의를 하면 가장 이제 좀 묵살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한유도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유도회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추천합니다. 요번에 고창에 갔더니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 당일 개최해줬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날 개최도 해줬습니다. 2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당일 개최 여전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시합하기 전에 1시간 전에만 와서 개최를 하면 이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이 아주 뭐 한순간에 해소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9월 17일 날인가 예정되어 있는
교육감기 대회는 또 당일 개최를 하더라고요. 이 분위기가 다음 갈매기 대회까지 한번 시행착오를 곁들여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뭐 하나의 내용이고요.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지금 현재 부산시의회 단체전은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다 있는데 무차별 시합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회도 제가 저희 체육관에도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어서 그 시합 대회 보험을 확인하고 그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려서 알게 됐는데, 현재까지 한 4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되어서, 큰 부상은 아니겠지만 4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이 되어서 대회 주최자 보험을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4명이 어떻게 다쳤는지 제 눈으로 다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회 주최 측에서는 다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최대한 줄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단체전 방식은 조금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차별 시합입니다, 여러분. 무차별 시합. 일반부 같은 경우 한 6, 70kg 나가는 사람과 120, 30kg 나가는 사람이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조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런데, 이제 건우가 이번에 단체전 시합을 해서 당당히 우승을 했거든요. 건우 체중이 50kg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건우랑 붙은 같은 학년의 상대가 여학생인데다가 건우보다 뭐 한 절반은 적게 나가는 가벼운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시작하자마자 건우의 강력한 업어치기에 한 판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지만, 넘어가면서 머리 부분이 매트에 심하게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그냥 아프고 말았지만 크게 다칠 뻔한 상황을 또 저 눈앞에서도 봤습니다. 이런 상황들, 굳이 뭐 옛날부터 단체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굳이 800명, 1000명씩 나오는 대회에 단체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다른 투기 종목이 없는 유도만의 단체전 경기 재미있죠. 이런 경기는 저는 뭐 부산에 지금 현재 연 3회의 어떤 생활체육 대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만들어서 단체전 대회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대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시합수가 당연히 작을 거기 때문에 축제처럼 재밌게, 단체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부의 체급에 맞게 한두 명 나오고, 중학교의 체급에 맞게 한두 명 나오고, 고등부의 체급에 맞게 한두 명 나와서 일반부까지 뭐 한 체육관당 10인조 단체전, 뭐 12인조 단체전, 이렇게 해서 그 선수조차도 조금 구성하기 힘든 조건으로 체육관 대항별 단체전을 연말쯤에 재밌게 한번 한다면, 단 조건은 체급이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최근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과 여러 세계대회에서,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들도 단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무차별 단체전 안 하잖아요. 체급 딱 나누어서 그 체급에 맞게 단체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면 부상자도 줄고, 그 다음에 이전에 시상식 할 때 왜 그 시상식을 중간에 못 하느냐 물어보면, 단체전 시합이 끝나고 시상식을 해주려고 하면 곧장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개인전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 개인전이 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상식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단점은 아니고 제 생각을 하나만 더 집어넣는다면, 이제 흰띠들과 유단자들과 좀 나누어서 시합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겠는가. 이제 불과 배운 지 몇 개월 안 되는 흰띠들이 몇 년씩 수련한 아주 고단자들과 연습을, 이제 시합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면 급수별로 시합을 하고, 주짓수 시합을 나가면 띠별로 시합을 하는 것처럼, 유도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는 나이로 잘 나누어져 있지만, 나이 플러스 초단이 아닌, 검은띠가 아닌 사람 초보자 군으로 시합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단자, 초단 이상 유단자끼리 또 따로 좀 시합을 해준다면 초보자 그룹에서 좀 더 이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재밌는 시합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하나의 마지막으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방송했는데 너무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지금 서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이 정도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 다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과 몇몇 지도자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장점이 있으면 더욱더 댓글로 남겨서 부산 유도가 지금 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시도보다 이쁘게 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적어도 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만방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